그러면 정례 환자를 통해서 최신 지견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례 환자는 57세 남성이면서 비만하신 분이었고 야식과 술이 잦은 분이었습니다. 음료수를 자주 마셨고 처음 진단된 당뇨 환자였습니다. 이분은 복부 비만이 심하였고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있었고 고혈압도 있었습니다. 지방간과 알부민뇨도 동반이 되어 있는 CKD 환자였습니다. A1C는 8.7%였고 디슬리피데미아도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알부민 유래화가 있기 때문에 CKD로 봐서 SGLT2 이니비터가 퍼스트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1C가 7.5%보다 넘기 때문에 복합 약제를 처음부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SGLT2 이니비터가 들어있는 복합 약제로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데, 그렇다면 엠파글리플로진 12.5mg와 메포민 500mg 복합제가 가장 비용 경제적인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엠파글리플로진은 10mg 하루 한 번 먹거나 25ml를 하루 한 번 먹는 것이 가능한데, 25ml짜리 약의 경우에는 메포민을 복합해서 12.5, 500ml짜리 복합제를 하루 2번 먹는 것이 출시가 되어 있고, 하루 2번 먹는 약이기 때문에 이 복합제 하나는 444원 밖에 되지 않는 비용 경제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엠파글리플로진의 경우에는 12ml 또는 10ml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엠파글리플로진 12.5ml, 메포민 500ml 복합제를 하루 한 번만 복용할 경우에는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디슬리피데미아도 동반되어 있고 알부민 유래화가 있기 때문에 아톨바스타틴이 퍼스트 초이스로 무난한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톨바스타틴을 드려야 되는데 고혈압과 스타틴 복합제가 이미 많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ASCVD 예방 효과가 검증이 된 ARB 제제인 칸델사탄과 암로디핀이 복합되어 있는 약제인다가 아톨바스타틴까지 복합된 3제, 고혈압 스타틴 3제 복합제가 이미 출시가 되어 있고, 이 중에서 분할선이 있어서 약을 쪼갤 수 있는 약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델사탄 8mg, 암로디핀 5mg, 아톨바스타틴 20mg짜리 복합제가 있는데요. 이 복합제는 약값이 1320원 정도로 아주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처음 혈압약을 드시기 때문에 사실 칸델사탄 8mg, 암로디핀 5mg를 처음부터 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혈압 진료 지침을 보면 노인이거나 노쇠한 고혈압 환자를 제외하고는 처음 진단된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이중 복합제 싱글필 컨비네이션을 1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는 고혈압 지침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환자는 칸델사탄 4mg, 암로디핀 2.5mg 정도로 복합해서 혈압약을 시작하고 아톨바스타틴 10mg 정도로 스타트를 하는 것이 무난한데, 이것이 바로 이 칸델사탄 8mg, 암로디핀 5mg, 아톨바스타틴 20mg짜리 복합제를 반알 먹으면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겠고, 반알 가격이 660원 밖에 되지 않는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면 이분이 하루 맨 처음 드시게 되는 약을 보면 엠파글리플로진 12.5, 메포민 500, 칸델사탄 4mg, 암로디핀 2.5, 아톨바스타틴 10mg를 드시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이 각각 약가로는 444원 더하기 660원으로 약 1100원 정도의 약가로도 이렇게 많은 다양한 약제들을 가이드라인에 맞게, 근거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분을 3달 뒤에 팔로업 했을 때 이분은 다이베틱 레미션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체중 조절하고 인텐시브한 라이프스타일 모디케이션을 했기 때문에 술도 거의 안 마시고 야식도 줄이고 음료수 대신에 물만 마시고 약 복용도 잘 하셔서 체중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났습니다. 소변량은 늘었지만은 다행스럽게 배뇨곤란이나 회음부 불편감은 없었습니다.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할 때는 항상 물을 충분하게 드셔야 된다. 물을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충분하게 드시고 목마르고 허기질 텐데 물을 많이 드시지 음식이나 음료수를 드시지는 말라라는 말을 미리부터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칸디나 바자이너티스나 칸디나 감염증 같은 이런 배뇨곤란, 회음부 불편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미리 교육이 필요한데 정례 1번 환자분은 그런 불편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체중 감소가 5kg나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조절을 하니까 알부민뇨는 호전이 되셨고 A1C는 8.7에서 6.8까지 감소하였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에서는 목표 당화혈색소를 6.5% 미만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처음 당뇨약을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혈압은 ARB 제제와 CCB를 사용해서 120에 126에 75까지 떨어졌고 목표 130에 80 미만으로 조절이 되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아톨바스타틴 10mg으로 목표 LDL 콜레스테롤 수치인 70 미만으로 조절이 되어서 68까지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일도 많아지고 스트레스도 많아지면서 술과 음료수가 다시 늘면서 체중이 다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체중이 다시 증가하고 약물에 대한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면서 A1C가 7.8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고 혈압도 137에 86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고 LDL 콜레스테롤도 79까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당화 혈색소가 더 목표 당화 혈색소인 6.5 미만으로 조절이 되고 목표 혈압인 130에 80 미만으로 조절이 되고 목표 LDL 콜레스테롤인 70 미만으로 조절이 되기 위해서는 당뇨약, 혈압약, 스타틴 모두 증량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럴 경우 당뇨 3제 병용요법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드시던 에파그리플로진 12.5, 메포민 500ml에다가 올해 4월부터 3제 병용요법이 가능해진 DPP-4 인히비터를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리나글리틴은 보통 하루 5mg 드시는 약인데 리나글리틴 2.5자라에다가 500ml, 메포민 500mg가 복합된 약은 원래 하루 2번 먹는 약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약가가 하늘이 400원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는 약입니다. 이 약의 경우 리나글리틴 2.5ml에 메포민 500mg을 하나를 추가로 복용하게 되면 400원 미만의 비용으로도 DPP-4 인히비터와 메포민 증량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스타틴 복합제인 칸델사탄, 암로디핀, 아톨바스타틴 복합제에도 다양한 용량의 컨비네이션이 있는데 칸델사탄 16, 칸델사탄 16, 암로디핀 10, 아톨바스타틴 40ml 복합제가 1,800, 1,900원 정도의 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할 복용하게 되면 칸델사탄은 8ml, 암로디핀은 5ml, 아톨바스타틴 20ml를 복용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반할이기 때문에 약가가 947원 정도로 아주 저렴하게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혈당이나 체중이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추가한 약제들을 다 같이 먹는다 하더라도 하루 약가가 보험 전 원래 가격이 1,770원 정도만으로도 복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증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증례는 67세 여성이고 그렇게 비만하진 않고 6년 전부터 이상지질혈증으로 스타틴을 복용하시던 분입니다. 스타틴을 복용하면서 서서히 혈당이 증가하였고 4년 전부터 당뇨 전 단계로 들었으며 올해 A1C가 7.6%로 당뇨가 진단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심혈관 질환 과거력이 없었고 알부민료도 없었고 CKD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진단된 당뇨이지만은 ASCVD도 없고 하트페일리어도 없고 CKD도 없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분은 혈당 조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혈당 중에 A1C가 지금 7.6% 정도이기 때문에 복합약제를 처음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이분은 SGLT2 인히비터나 GLP-1 리스트 아고니스트를 사용하는 인디케이션이 없습니다. 즉 ASCVD도 없고 하트페일리어도 없고 CKD도 없고 스트로크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혈당 강화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을 때 리나글리틴 2.5, 메포민 500ml 복합제를 무난하게 초이스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약값이 400원 미만으로 저렴하게 되겠고 그리고 이번은 스타틴을 드시면서 서서히 혈당이 올라갔기 때문에 스타틴 중에 디스글라이세데미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비타바글라스타틴으로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트페일리어, CKD, CVD 환자 또는 CVD 고위험군에서는 입증된 이점이 있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또는 SGLT2 인히비터를 메포민 사용과 무관하게 드려야 됩니다. 특히 CVD를 이미 알았던 환자는 반드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나 SGLT2 인히비터를 써야 되겠습니다. SGLT2 인히비터는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복합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 심혈관 사망, 모든 사망, 심근경색, 신장 결과의 진행, 심부전 입원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도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나 심혈관 사망, 모든 사망, 심근경색, 신장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뇌졸중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처음 진단된 당뇨 환자라도 조기에 집중 치료하면 당뇨 레미션, 약 없이 혈당 조절하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비만한 당뇨 환자, 그러면서 노인의 경우에는 건강 수준이 보통 이상인 경우에는 살 빼고 운동해서 철저하게 체중 조절을 해서 체중을 약 10에서 15kg 이상 뺀다면 당뇨 레미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형 당뇨병의 초치료제로도 병용요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늘어나고 있고 병용요법을 초치료로 사용할 때는 메포민에다가 SGLT2 이니비터나 DPP4 이니비터, TZD를 복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메포민에다가 SGLT2 이니비터, DPP4 이니비터를 3제 병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혈당 조절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혈당 강화제나 환자의 CVD 예방약을 선택할 때 항상 당뇨병 환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환자가 CKD나 심부전, ASCVD, 그리고 스트로크 같은 오간 데미지나 CVD가 이미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SGLT2 이니비터나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또는 TZD 같은 약제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노쇠하거나 노인의 경우에는 저혈당을 최대한 피하면서 적절한 혈당 조절을 하는 등 환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